자, 487페이지 비교 방식 시장 접근법이라는 용어 하나 있는데요. 수업 좀 시작합시다. 자, 이제 저번 주에 우리 대체 원칙이라는 용어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대체 원칙.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자,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의 가격은 이 부동산과 유사한 대체 관계가 있는 유사한 부동산의 가격에 의해서 이 부동산의 가격도 결정된다. 이제 이런 소리를 잠깐 들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책을 488페이지 넘겨가지고 칠판 먼저 좀 볼게요. 그 그림 이제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림. 자, 이제 봅니다. 자,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자, 보면 이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이 부동산의 값이. 이 부동산의 이름을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래.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이 용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약속된 용어예요. 시험에서. 대상 부동산은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할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다. 해서 줄여서 그냥 뭐라 한다? 대상 부동산. 그러면 결국 감정평가는 대상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감정평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보려면 이 부동산과 대체 관계가 있는, 우리 저번 주에 내내 이야기했잖아요. 대체라는 것은 서로 다르다, 유사하다. 유사 관계에 있는 부동산. 자,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이 부동산과 대체 관계가 있대. 유사하대. 그러면 이 둘을 이렇게 비교해서 가격을 알아보고자 한대요. 그러면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사례 부동산이다라고 불러줘요. 뭐라고 불러준다? 사례 부동산. 자, 우리 책을 보니까 위쪽에 그림, 그러니까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그림이 대상 부동산이고 아래에 있는 그림이 사례 부동산이에요. 근데 보니까 대상 부동산이 초가집이죠. 근데 대상 부동산 초가집의 가격을 알아보려고 비교하고자 하는 사례 부동산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연립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유사한 대체 관계가 있는 유사한 부동산하고 비교한대.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도 뭡니까? 초가집이죠. 유사하죠. 그렇죠. 유사한 놈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예. 자, 그러면 세상에는 100% 완벽하게 똑같은 부동산이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비교하다 보면요. 뭐가 분명히 문제가 있거나 또는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뭔가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평가 대상 부동산은 초가집이고 사례 부동산도 초가집인데 위에 있는 집하고 아래에 있는 집하고 달라요. 위에 있는 집은 담장이 있어요. 근데 아래에 있는 집은 담장이 없죠. 아래에 있는 집은 지붕 위에 박이 있는데 위에 있는 집 박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100% 완벽하게 똑같은 부동산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뭔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으면 이런 걸 갖다가 수정해주고 보정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치아 보정 이런 소리 들어봤죠? 치아가 이렇게 바르지 않으니까 바르게 잡아주겠다. 그래서 수정 보정이라는 용어는 뭔가 이렇게 바르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면 올바르게 잡아주겠다 이런 개념인데 이런 수정 보정을 갖다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정상화. 근데 이런 용어 가지고 오답을 내진 않으니까 그냥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바르게 고쳐주나 보다 라고 둥그렇게 감만 잠깐 들어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어디 볼게요. 사례 부동산이 1억이 팔렸어. 1억에. 근데 비교를 했더니 대상 부동산의 값이 1억 6천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우리 이런 소리 썼거든요. 저번 주에. 비준 가액이다. 비준 가격 들어봤죠? 저번 주에? 그렇죠. 자, 뭐냐. 이게 B가 요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보려면 이 부동산과 비슷한 유사한 놈의 사례하고 비교를 하래요. 비슷한 놈하고. 그러니까 가격도 그러면 이놈의 가격이 뭐에서 나와야 되겠어요? 준에서 비슷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매매 가격이 1억 원인 부동산하고 비교했으면 대상 부동산의 가격도 뭐 9,700이 나오든 500이 나오든 1억 600, 300 이 정도 나오면
둘이 비슷합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비중 가격이다. 그렇게 저번 주에 이야기해봤죠. 그렇죠. 자, 이제 거꾸로 한번 다시 가보면 이 비중 가격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사례 부동산이 얼마나 팔렸느냐. 그래서 사례 부동산의 거래 사례 가격에다가 곱하기. 자, 곱하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예. 사정 보정치란 작업도 하고요. 그냥 써볼게요. 시점 수정치란 작업도 하고 개별 요인 비교치라는 작업도 있어요. 그냥 써볼게요. 들어보시면 돼요. 개별 요인 비교치. 자, 이제 이게 그나마 여기서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지역 요인 비교치.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값을 알아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지문 하나만 읽어볼게요. 487페이지 가보면 자, 의 있어. 메뉴에 487 메뉴에 의. 동그라미 1번 체크. 뭐 거래사례 비율법이란 이런 거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 방법에 의한 시상가액을 적상가액이 아니고 비준가액으로 고쳐놓으세요. 적상가액이 아니고 비준가액. 자, 이렇게 해서 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 이제 요게 나와요. 요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설명하고 나서 책에다 체크해줘도 되니까 일단 설명만 좀 들어보세요. 설명만. 자, 먼저 볼게요. 자,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보려면 이 부동산과 유사한 사례 부동산의 매매 사례하고 비교를 하는데 먼저 사정 보정치란 용어는 요것만 들으면 돼요. 사정 보정치. 사례 부동산이 1억이 팔렸어요. 근데 뭔가 이제 굉장히 큰 의문점이 있는 게 이 평택 이 일대에는 33평짜리 아파트가 내가 알기로는 대충 1억짜리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주변에 중개업소 몇 군데 전화를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 한 3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1억이 팔렸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매매 계약서를 보니까 정말 1억이야. 이상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시세가 3억 정도 하는 부동산을 1억에 팔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할아버지는 손자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어요? 2억만큼 사랑하고 있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손자니까 이렇게 1억에 팔았지. 지나가는 놈, 아무 놈한테 자꾸 너 내 거 1억에 사. 이렇게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겠죠? 그러면, 그래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정보증이라는 것은,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정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팔렸다면 너는 1억 원이 아닌 얼마에 팔렸을 것이다. 3억이 팔렸을 것이다. 이렇게 잡아주는 것을 사정보정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시점 수정치.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대. 자, 볼래요? 이 사례 부동산이 언제 팔렸냐면요. 5월 28일 날 팔렸어. 그러면 5월 28일은 이 물건의 거래가 발생한 거래 시점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시점? 거래 시점. 근데 이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보자 하는 날짜는 10월 28일이야. 그러면 이 날짜가 무슨 시점이냐면 기준이 되는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그러면 거래 시점에서 기준 시점까지 지금 몇 달 차이 나고 있어요? 5달. 5월 10월이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 변동이 나타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거래가 됐는데 한 두어 달 있다가 이 지역에 좋은 학교가 들어선다, 개발이 된다라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해. 그럼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 10% 오를 수도 있겠어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가격 변동이 발생했다면 반영하겠다. 예를 들어서 사례 부동산 너가 5월 그 당시 팔릴 때는 1억이 팔렸는데 너가 그때 팔리지 않고 기준 시점에서 팔린다면 너는 1억 원이 아니고 10% 오른 얼마에? 1억 1,000에 팔릴 것이다. 이런 개념을 시점 수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좀 이따 이제 문제도 한번 풀어볼 텐데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것도 그냥 시점 수정이 시험에 나오면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거래 가격이 1억 원이다. 거래 가격이 1억 원인데 기준 시점까지 10%가 상승했다. 그럼 얼마예요? 1억 1,000이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대. 그러면 1억 원에다가 1.1개만 곱해주면 된다. 뭐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아까 방금 그 우리 원가법 1교시 때 했던 거 있죠? 걔랑 똑같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거래 가격은
1억 원이다. 근데 2015년 10월 28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다. 근데 기준 시점 2017년 10월 28일까지 가격이 매년 10% 올랐다. 얘랑 아까 이런 거 해봤죠? 걔랑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그러면 2년 전에 1억이었는데 10% 올랐는데 2년이 지났죠? 매년 올랐죠? 그럼 곱하기 1.1, 곱하기 1.1. 예, 아까랑 똑같이 시험에 나와요.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 문제. 다음, 아무튼 시점 수정이라는 용어 정리해봤고요. 다음. 보니까 이제 개별적인 비교치는 안 중요해요. 자, 뭐냐면 대상 부동산과 비교하고자 하는 사례 부동산이 너 동양이냐 남양이냐, 넌 햇빛이 잘 들어오냐 그렇지 않느냐, 너 1층이냐 로얄층이냐, 너는 관리 상태가 양호하냐 불량하느냐, 이런 개별적인 상태를 서로 비교하는 것을 개별적인 비교치라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 써놨어요? 지역요인 비교치 써놨죠? 지역요인 비교치는 평가 대상 부동산과 비교하고자 하는 사례 부동산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다면, 서로 다른 지역이라면 학교가 좋은 학교가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도 또 이렇게 마을버스가 다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확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까? 그 전남 강주에 보면요, 그 봉선동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강주에 있는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그 동네에서 다 가요. 동네는 좀 꾸졌어. 좀 오래된 동네지. 근데 온 천지가 학원이야. 무슨 놈의 학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예. 근데 저도 이제 얘가 내년에 이제 8살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쪽으로 한번 이사 가볼까 했는데, 아니, 집값, 내 그렇게 못 살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뭐 집값 이런 거 괜찮은데, 그 너무 학원 다니고 따뜻하게 붙여가지고 그거 보니까,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우리가 얘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공부를 잘할 것 같은 기미는 안 보여. 아직은 아직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설령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정말 너무 숨막히는 동네가 온 천지가 전부 다 학원이 해가지고 여기는 아닌갑다 하고 이제 이사 안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동네도 보면 같은 동네인데 이게 무슨 초등학교에 있어요. 불로초등학교 그런가. 막 정말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봉남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봉선동의 강남이라고 해가지고 서울보다 더 심하대 여기가. 예, 그래가지고 같은 지역인데 딱 그 도로 하나 있어요. 도로 하나 있는데 정확하게 이쪽하고 이쪽하고 아파트 값이 거의 배 차이 나버려. 거의 배 차이. 학군이 다르거든. 같은 동네인데. 예, 그래가지고 이쪽은 이제 그 좋은 초등학교 막 이런 게 싹 몰려 있고, 정말 이게 길 딱 하나 이쪽은 이제 학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격 차이가 배 차이 나버리거든요. 아파트 값이. 뭐 그런 게 여기만 있겠어요? 다른 데도 그런 데 있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처럼 서로 다른 지역이라면 어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가격이 확 달라져 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요인의 차이를 수정하자. 그게 바로 지역 요인 비교치인데, 자, 우리 저번 주에 인근 지역, 유사 지역 기억나요? 인근 지역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그 동네고, 유사 지역은 유사한 다른 지역이고. 자, 그래서 이제 책에다 좀 이따 체크해 줄 테니까 보기만 하는 거야, 이제. 사례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유사 지역이래.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무슨 지역이죠? 당연히 인근 지역이지. 그러면 인근 지역 내에서 사례를 선정하지 않고 유사 지역 내에서 사례를 선정하면, 사례 부동산은 유사 지역 내에서 사례 부동산을 선정하게 된다면 인근 지역과 똑같은 지역이 다른 지역이야.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아까 봉선동 그저 이야기했잖아요. 해야 되지, 당연히. 근데 그렇지 않고 같은 인근 지역 내에서 사례를 선정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그 동네이니까 지역적인 요인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역 요인 비교를 할 필요 있다, 없다? 생략해도 된다. 그거 하나. 책에다 체크 좀 할게요. 자, 동그라미 저 밑에 저기 488 맨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A가 있어요. A. 자, 인근 지역 동그라미 쳐봐. 인근 지역. 인근 지역 내에서 사례 자료를 선정하면 평가 대상 부동산과 지역 요인의 차이가 없으므로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어때요? 맞죠? 다음 오른쪽에 동그라미 니은.
이번에 유사지역 동그라미 쳐야 돼. 유사지역. 유사지역 내에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무한지역이야. 유사하지 똑같은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 분명히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사지역 내에서 사례를 선정하면 평가 대상 부동산과 다른 지역이므로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해서는 돼야 안 돼. 안 돼. 어떤 지역에서만? 인근 지역에서만 사례를 선정할 경우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그거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 파트는 거의 계산 문제 중심이에요. 그래서 492로 넘어오세요. 자, 493으로 가세요. 493 보니까 파란색 박스 보이십니까? 그렇죠. 자, 볼게요. 이제 비교 수정 작업을 하는데 통으로 묶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분모는 사례 부동산이 들어가. 사례 부동산. 분자는 평가 대상 부동산. 분모는 사례 부동산, 분자는 대상 부동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둘 다 기준값을 얼마를 주냐면 기준값을 100을 줘요. 100. 그래가지고 우세하면 그만큼 플러스, 열세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비교 요인 항목별로 분모는 사례, 분자는 대상, 기준값을 100을 준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연습을 그냥 한번 우리 해볼까요? 자, 해볼게 내가.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볼게요. 이 토지가 1억 원의 거래가 됐어요. 1억 원에. 자, 그리고 자 어디 기억이라고 할게. 기억. 자, 대상 토지는 사례 토지보다 접근성이 그래서 10% 우세하고 니은 사례 부동산의 면적이 20% 우세하다. 디귿 대상 지역의 상권이 사례보다 뭐 20% 우세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넣어주면 돼요. 첫 번째 요거 넣어주는데 자 있잖아요. 분모가 사례고 분자가 대상인데 우세하면 플러스 열세하면 마이너스거든요. 자, 첫 번째 대상이 사례보다 10% 우세해야 돼, 열세해야 돼. 대상이 사례보다 10%? 그럼 대상이 분자에 있습니까? 그럼 분자만 110이 되는 거죠? 분모는 아무 말 없잖아. 그러니까 100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100분의 110. 사례는 그대로 대상만 10% 우세하니까. 이렇게 다음 어디? 이거 열세하다고 써볼까요? 열세하다고? 자, 어디? 이거 누가 열세해야 돼? 사례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그러면 20% 열세하니까 얼마? 80. 대상 그대로 얼마? 100. 다음. 대상의 상권이 사례보다 20% 우세해야 돼. 몇 분의 몇? 대상이 10% 우세하죠? 그러면 120이야. 분자에 있으니까. 다음 사례는 아무 말 없죠? 100. 됐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거리 사례 가격 아까 1억 원이라고 그랬죠? 1억 원에다가 요거 100분의 110 곱하고 요거 80분의 100 곱하고 요거 100분의 120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기로 싹 그냥 아니야 답은 찾지 마. 그냥 임의로 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그냥 하면 돼요.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스타일이야. 모든 문제가. 예. 자, 그러면 어디 493페이지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다 스타일이 똑같은 스타일이니까. 어디?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에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 비교치는 얼마냐? 단 격차 내역의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에 비준치이며 결과값은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자, 아무튼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 표를 보니까요. 비교 항목이 뭐 기타 조건은 마이너스 2, 환경 조건은 플러스 3 이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례 부동산을 100으로 잡았대요. 그래 놓고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의 격차 내역이래. 그럼 어디? 첫 번째 기타 조건은 마이너스 2라고 나왔죠. 이거는 누가 마이너스 2래? 사례는 100으로 다 묶어놨죠. 사례는 100인데 대상이 첫 번째 조건 마이너스 2래. 그러면 100분의 얼마예요? 첫 번째 조건은 100분의 98이 되겠죠. 그럼 바로 그냥 0.98이라고 써도 되겠어요? 그렇죠? 다음 두 번째 조건. 환경 조건은 플러스 3. 누가 3이 더 크대?
사례는 무조건 다 100으로 잡았어 지금. 그리고 이 격차 내역은 사례를 100으로 했을 때 대상이 더 크다 작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3이 더 큰 거죠. 그럼 100분의 103인가요? 맞아요? 그럼 얼마? 1.03인가? 그렇죠? 다음 세 번째. 가로 조건은 자 잠깐 가로 조건이 뭔지는 물어보진 않은데 시험에 이 용어가 되게 잘 나와. 가로 도로 토지가 있는데 도로하고 이렇게 길게 붙어 있느냐 붙어 있는 폭이 좁냐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그냥 가로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게 뭔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합니다. 가로 조건은 1이 적대 누가? 대상이 사례보다 1이 적죠? 얼마? 100분의 99죠. 100분의 99면 0.99인가? 0.99. 네. 다음 접근 조건은 4가 더 크대. 누가? 대상이. 그럼 100분의 104죠? 100분의 104. 그러면 1.04네. 다음 행정적 조건 0이래. 0이란 것은 대상과 사례부동산 간의 차이가 없다.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럼 요것만 다 곱하는 거야. 우리 직접 곱해보게요. 이거 한번. 0.98 곱하기 1.03 곱하기 0.99 곱하기 1.04. (1.039)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그냥 5번 정도 찍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파트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항상 뭐 이 부동산 학개론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다른 과목을 공부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좀 막 기사 문제 나오는데 틀린 학생들 보면 막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틀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안 놓치면 되거든. 이거 분모가 사례고 분자가 대상이란 거 있잖아요. 이것만 안 놓치면 틀릴 리가 없는데 하여튼 뭐 우리 학생들은 뭐든지 틀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틀리지 마세요. 네. 틀리지 마. 안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는 문제지. 그럼 우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또 해볼까? 뒤에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문제 한번 내볼 테니까 직접 해보세요. 어디? 자, 2년 전 거래 가격이 2억 원이다. 기준 시점까지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5%가 올랐다. 잠깐만. 이거 매년 올랐대? 그냥 올랐대? 그냥 올리면 그냥 한 번만 1.05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예. 다음에 격차 내역을 보니까 대상 지역의 상권이 사례 지역보다 5% 우세하고 사례 토지가 대상 토지보다 50% 면적이 더 크다. 자, 이랬을 때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냐 해봅시다. 이 딱 두 가지구만. 공식만 쓰면 되지, 공식만. 어디 물어볼게요. 어디? 요거 있죠, 요거 1점 몇 배가 올랐어? 1.05배가 그냥 오른 거예요. 딱 한 번 올랐어요. 자, 이거는 몇 분의 몇? 100분의 105죠? 그렇죠? 요거는요? 사례가 50이 더 크니까 50분의 100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 이제 곱해보면 되겠지. 2억 곱하기 1.05 곱하기 자, 이제 100분의 105는 그냥 써도 되는데 뭐 1.05라고 써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100분의 105 요거는 150분의 100 약분 눈에 보이신 분들은 약분 하시고 안 보신 분들은 다 곱하고 다 나누고 하면 되겠지. 예. 약분 안 해도 누르는데 몇 초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돼. 이억 천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나와? 나 끝까지 해야지.
자, 얼마 나오던가요? 한 1억 얼마 나오던가요? 1억 4,700? 그 정도? 오케이. 요거, 그러니까, 틀리다는 거 말이 안 돼요. 이것만 잡으면 하는 거지, 이거. 이것만. 할 수 있겠죠? 대답 안 해버리네, 이제. 나는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자, 이제, 494페이지 보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 이제, 요거 잠깐 볼 거예요. 오늘 맨 마지막 시간에도 이 내용이 다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봅시다. 토지 가격을 구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예.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요. 요 토지가 표준지인데, 이 표준지 가격이 1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표준지 가격이 100원이다. 그러면 이 주변에도 수없이 많은 토지들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에 A 토지도 있고, B 토지, C, D 이런 토지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런 B 토지 가격도, A 토지 가격도, 이런 C 토지 가격도 표준지라는 토지에 공시된 지가,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런 개별적인 토지 가격을 구해요. 뭐 어디? A 토지는 표준지하고 비교해봤더니 좀 더 낫나 봐. 그래서 110원이래. B 토지는 95원이래. 자, 그러면 이 110원은 A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라고 불러주고, 저 95원은 B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개별적인 토지 가격은 누구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해서 가격 구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그래. 사실 이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냐면 이게 생략됐어. 토지의 가격을 알아볼 때는 표준지의 공시지가하고 비교해서 가격을 구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 우리 의의 동그라미 1번, 2번 체크해 볼까요?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 공시지가가 누구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한다. 이 말이죠. 다음 동그라미 2번.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라고 인정되는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끔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 등을 거쳐서 대상 토지의 가액을 알아본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 그 파란색 절차 체크해 놓고 좀 알아두세요. 절차. 자, 그러면서 요거는 뭐 굳이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바로 계산 문제 들어가면 되긴 할 텐데, 일단은 그 절차를 가지고 잠깐 한번 이야기해 보자. 먼저 잠깐 우리 한번 암기를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표준지 공시가하고 비교해서 토지 가격을 알아보려고 한대. 그럼 일단 비교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표준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비교해서 토지 가격을 알아보려면 비교할 표준지를 찾아야 되겠지. 자, 우리 책 보지 말고 그러면 어디? 지금 이 A 토지 가격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럼 표준지를 찾는데 자, 옆 동네에 찾는 게 좋아? 우리 동네에 찾는 게 좋아? 당연히 표준지는 인근 지역 내에 선정을 해야 돼요? 유사 지역 내에 선정을 해야 돼요? 당연하죠. 동그라미 기억 보니까 비교 표준지 선정에 어떤 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한다. 동그라미 기억. 다음 니은은 참고로 놔두고. 다음 동그라미 2번 시점 수정을 한다. 이게 뭐냐면요. 표준지 공시일은 1월 1일인데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가격은 날짜가 뭐 8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시점 수정을 하는데 동그라미 기억이 보니까 시점 수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 같은 용도 지역에 자 밑줄 지가 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 무슨 변동률? 지가 변동률. 근데 만약에 오른쪽에 475 맨 첫 번째 줄 보니까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자 소비자가 아니고 무슨 자?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다. 요게
바로 밑에 기출지문을 보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 수정 시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통계청이 조사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적용.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소비자가 아니고 뭐다? 생산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겨보면 계산 문제 나와요. 계산 문제 나오는데 똑같아요. 아까랑 풀어가는 논리가. 자, 볼게요.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가격이 제곱미터당 얼마냐. 자, 기준 시점 2015년 10월 24일. 소재지 A시 B구 C동에 있는 177번지 토지인데 이 토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있나 봐요. 면적은 200제곱미터인가 봐요. 다음에 비교하고자 하는 표준지는 A시 B구 C동 123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사례, 비교 표준지를 선정했나 봐, 당연히. 그래서 이 비교 표준지는 2015년 1월 1일 현재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자, 어디 지가 변동률 보니까 뭐 A시 B구 주거지역이 몇 프로 상승했대요? 그러면 눈치가 있으면 거기다가 어떤 숫자를 써놓으면 좋을까? 1.05 쓰면 되겠지. 한번 써보자고요. 1.05 써봐요. 다음 지역 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일하다. 필요 없는 소리죠? 안 해도 되는 거죠. 개별 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자 밑줄 가로 조건은 5% 열세야. 열세. 얼른 써보면 100분의 95죠. 예. 대상이 5 열세하니까 100분의 95죠. 다음 옆에 환경 조건은 2% 20% 우세 밑줄. 그건 뭐라 쓰면 될 것 같아? 100분의 20. 그렇죠. 가로 열고 상승식으로 계산할 건데 상승식 이런 소리 몰라도 됩니다. 전부 곱해서 가는 거거든요. 놔두고요. 그 밖에 요인은 없대. 그럼 차례차례 써주자. 자, 공시 가격이 200이죠. 제곱미터당. 거기다가 아까 시점 수정 1점 요거 해주고. 자, 아까 보니까 5% 열세하다고 그랬죠? 그럼 100분의 95 써주고. 그 다음 20% 우세하다고 그랬죠? 100분의 20, 120 이렇게 써주면 되지. 끝났어요. 똑같아요. 아까랑. 해보세요. 직접 눌러봐요. 직접. 나왔어요? 답 4번이죠. 그러니까 이 비교 방식은 계산 문제 풀이 과정이 똑같아. 항상 밑에가 사례, 비교하고자 하는 사례. 위에는 가격 구하고자 하는 대상. 둘 다 기준가 100을 준다. 그래서 우세하면 우세한 만큼 플러스, 열세하면 열세한 만큼 마이너스.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예요. 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가격 구하는 거하고 임대료 구하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가격 구하는 게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임대료 구하는 거 용어 정리 좀 잠깐 들어보려고요. 임대료 구하는 것 중에 그 497페이지를 보니까 그 맨 상단에 보니까 뭐 실질임료 이런 소리가 있나요? 있죠? 중간에 파란색 박스를 보니까 그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실질임료는 순임료 플러스 필요지행비란 말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박스에 한 줄 있죠? 그거 하나만 듣고 갈 거예요. 예. 별표 같은 짓거리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살짝만 듣고 갈 거예요. 살짝만. 살짝만. 별표 쳐주신 분들 얼른 지워. 얼른 지워. 별표. 그냥 살짝만 보고 가는 거예요. 또 별표 쳐놓고 나중에 애들이 막 여기다 올인하고 정보하면 어떻게 하냐고. 자, 이거 주무하세요, 이제. 자, 한번 이제 보겠는데. 이제 그 임대차 조건 한번 써볼게요. 보증금 1억에 월 30만 원씩 내고 살기로 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자, 어디 봅시다. 표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어디 이런 말이 있네요. 예금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일시금에 운용이익이란 말이 우리 497페이지 맨 상단에 그 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 1번에 보니까
예금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일시금의 운용이익 이런 말이 있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증금 1억 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시에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가지라고 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돈 맡겨놓고 2년 후에 돌려줘야 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맡겨놓고 찾아가는 거니까 예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주는 게 아니고. 맞죠? 한꺼번에 주죠. 그러니까 일시금의 성격이 있대. 그래서 요게 바로 보증금 1억 원이야. 1억 원. 근데 이 보증금 1억 원을 지금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2년 동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임대인이 가지고 있죠. 그럼 임대인이 운용하면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요? 맞죠? 이것도 임대료 수입이 되겠지. 아니 하다못해 보증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도 생기고 사채놀이 해서 써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는데 2번, 3번은 이런 말인데요. 선불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일시금에 암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상가액이라는 것도 있고 미상가액의 운용이익 이런 말도 있어요. 예, 이런 말도 있는데 자 일단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보자. 그 사글세 아시죠? 사글세. 사글세. 들어봤죠? 왜? 뭐 잘못됐어요? 예, 이게 표준어예요. 사글세가 표준어입니다. 예. 자, 이제 한 달 월세가 이제 그 10만 원인데 10달치 월세를 임대인에게 미리 선납하고 살아가면서 까나가는 구조. 그게 사글세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미군 캠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주변에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사글세 식으로 가요. 보증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래. 그럼 어디? 10달치 임대료 100만 원을 미리 선납하고 살아가면서 까나가는 구조거든요. 그럼 어디? 선불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일시금이 바로 사글세. 그런 개념이에요. 사글세. 사글세. 미리 준 거니까. 근데 이 중에 만약에 3달이 지났다고 합시다. 3달 지났대요. 그럼 이 중에 온전하게 30만 원 임대인 돈이 되겠어요? 맞죠? 여기 상가액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임대 수입 맞죠? 다음. 아직 미상각된 금액이 얼마죠? 70만 원. 이거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임대인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임차인이 나가면 돌려줘야 되지만 이건 임대인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으면서 미상각된 돈 70만 원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인이 은행 같은 데 넣어놔도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요겁니다. 이것도 실질적인 임대 수입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다음. 여기 밑에 보니까 각 지불시기에 지불되는 임료 중에 순임료 상당액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증금 1억에 월세 순수하게 월세 얼마 내기로 했죠? 30만 원. 여기 바로 순수 내기로 한 월세를 말해. 30만 원. 30만 원. 다음. 근데 여기 보니까 거기 보니까 공익비 부가 사용료 초과 실비란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잠깐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층과 2층이 한 건물에 1층과 2층이 있어요. 이렇게 1층, 2층. 근데 2층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1층과 2층이 뭐 수도라든지 전기 어떤 계량기가 분리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2층에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데 1층 주인네가 다 내주는 건 아니고 받아내겠죠. 근데 2층에 갑돌이네 가족이 4명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1층 주인네가 그런 거야. 야, 물값하고 전기 사용료 두당 월 2만 원이야. 이렇게 해버린대. 그러면 얼마래? 8만 원이죠. 2만 원씩. 근데 사실은 임차인이 쓴 돈은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근데 8만 원 더 받았죠. 그러면 초과해서 2만 원 더 받아 챙겨 먹었습니까? 임대인이? 그렇죠? 이것도 실질적인 임대 수입이 된다 이거죠. 임차인 등쳐 먹은 돈 뭐 이런 것들. 뭐 그것도 수입이 되는 건 되는 거니까. 다음. 여기 보니까 필요쟁비라는 게 있어요. 필요쟁비. 자, 이거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정상적인 임대 수입을 받아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세부 내용 필요 없고 지금 하나만 내가 이제 임대인이에요. 근데 이 건물을 세를 내주는데 소독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유지 관리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소독하고 유지 관리하고 이런 비용들은 임대인 내가 봤을 때는 누구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할까요? 임차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인한테 받아내겠습니까?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분명히 월세 30만 원 내기로 했는데 매달 한 2, 3만 원씩 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필요적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한번 용어만 들어볼 건데 먼저 볼게요. 임차인 관점에서 한번 볼까? 임차인 관점. 보증금 1억 매달 냅니까? 그건 아니네. 요거 매달 내요? 매달 이만큼 임대인한테 사기당하고 있는 거 맞죠? 매달 이만큼 내는 거 맞죠? 그러면 아랫부분 있죠, 요거. 요 아랫부분은 임차자 관점에서 본다면 매달 임대인에게 또박또박 지불하는 임대료 다해서 지불임료다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임료다? 지불임료다. 근데 임대인의 눈으로 본다면 임차인이 매달 주는 돈, 요 돈만이 실질적인 수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보증금 이거 임대인 돈 아니고 임차인 건데 임대인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임대인 관점에서 본다면 임차인이 매달 주는 돈 외에도 요 돈이 다 실질적인 임대료 수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실질임료는 자, 요 5가지 항목을 그냥 이렇게 불러준대요. 순임료라고 불러준대요. 자, 실질임료는 뭐에다가? 순임료에다가 뭘 더한다? 필요쟁비를 더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순환 때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오늘은 그냥 그런 말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암기도 하지 말고. 자, 그래서 그냥 읽을 거야. 자, 뭐는? 뭐? 더하기? 한 번만 더. 자, 시작. 실질임료는 수임료 더하기 필요쟁비다. 이렇게. 그냥 오늘 듣고 넘어갑니다. 다음 순환 때는 적산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적산법이라는 방법에서 필요쟁비가 뭔지 그거 한번 설명하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좀 더 시간 할애해서 설명해 줄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읽고 넘어가면 돼요. 다시 한 번만 더 읽을 거예요. 자, 시작. 실질임료는 수임료 플러스 필요쟁비.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498페이지 제4절 수익 방식. 이제 잠깐 쉬었다 할 텐데 하기 전에 지금 이게 뭐냐면요. 우리 장사하는 걸 장사해서 물건 팔아서 즉 매출 수입이 발생하는 가게를 상가라고 많이 하죠. 그냥 뭐 상가, 식당 이런 것들 또는 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빌딩, 건물 같은 거 있죠. 그러면 매출 수익,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동산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타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이 부동산이나 물건의 값이 결정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좀 이따 할 건데 그걸 갖다가 수익 방식, 수익 환원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휴식했다 하죠. 네.